견갑골 통증이 있을 때 전문가들이 증상을 호전시켜줘도 결국 환자분들 스스로 본인 상태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할 때 주의하셔야만 남은 평생 동안 호전을 유지할 수 있죠. 견갑골 통증이나 혹은 흉곽출구 증후군의 신경 증상은 특정 자세나 동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견갑골 쪽 주변, 등 쪽뿐만 아니라 목부터 팔의 신경 증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부분 증상의 원인은 등이나 어깨 근육의 길이 변화로 인한 근육 불균형 때문에 쑤시는 통증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통증은 자세의 부적절한 변화로 인해 신경, 혈관, 근육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견갑골 통증이 나오는 상황이 있다면 아무 무리를 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무리가 갈 만한 자세, 예를 들어 엎드려 있거나 불편하니까 스트레칭을 계속 하다가 혹은 운동을 하다가 점점 불편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쑤신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세 또는 어깨의 위치나 방향이 안 좋은 상황일 겁니다. 남들이 웨이트 운동을 해서 좋아졌다는 댓글을 보고 운동했더니 더 아파집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근육 상태가 매우 약하신데 조급한 마음에서 운동들을 하다가 악화를 유발시킨 겁니다. 그럴 때는 간단한 맨몸 운동부터 하루 10분 정도만 하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에 견갑골 주변이나 쇄골 주변, 가슴 근육을 자극하는 자세, 교정 혹은 스트레칭 방법이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좋아지려는 마음에서 한 이런 행동들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악화를 막으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은 유튜브에 페인랩 견갑골을 검색해 보세요. 누적 조회수는 200만원을 넘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갑골 통증이나 흉곽출구 증후군이 심해진 환자분의 경우 스스로 뭘 시도하다가 팔까지 저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니까 스트레칭을 엄청나게 체중을 실어서 하다가 주변 근육이나 신경에 필요 이상의 힘이 실리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근육의 이완보다는 근섬유의 미세 파열 혹은 근육의 허열 증상, 더 나아가서는 근육 내부의 신경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일단 겉보기에 내가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잘못된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북목이시라고 억지로 힘을 줘서 계속 집어넣고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자세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을 계속 의도적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힘을 주고 있는 교정 방법은 근육의 밸런스를 장기적으로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젠가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경우에도 외력을 주지 않으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면 와장창 쓰러져 버리죠. 꼭 이상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 자세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굽었다고 펴거나 등이 구부정하니까 힘을 줘서 하는 잘못된 자세 교정 등 이런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근육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깨트릴 수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시더라도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민감하게 몸의 변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널에서 추천하는 스트레칭 방식이나 운동 방식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절대로 체중을 실지 않는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불편한 그 부위만 자극을 주거나 혹은 가볍게만 풀어주는 방식이니 조심스럽게 따라해보세요. 제 채널에서 언급드린 BTS 지민님이나 정현님의 경우 상부 승모근 쪽이 늘어나 있고 정거근이 약해져 있어 고정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늘어나 있고 약한 이 근육을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계속하게 되면 점점 근육이 늘어나서 증상이 심해질 겁니다. 그 당시에만 시원할 뿐 일주일, 1개월, 3개월 지켜보면 범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승모근을 강화시키고 정거근 운동을 해서 견갑을 안정화시켜줘야 됩니다. 우선 한 팔부터 할 겁니다. 벽에 서서 손을 스치듯 들면서 최대한 머리까지 올릴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스트레칭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드랑이 안쪽 정거근에 힘을 주면서 올려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뒤집어 줄 건데요. 이때 손바닥만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위쪽 팔까지 회전을 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돌릴 때 견갑골 앞쪽에 근육을 잘 만져보시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힘을 주셨다면 이쪽 견갑골 내측이 뻐근해진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 상태에서 벽에서 팔을 띄어서 살짝 넘겨보세요. 이쪽 견갑골 내측이 많이 뻐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손을 들어 올릴 때 상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갔고 팔을 이렇게 회전시킬 때 정거근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살짝 넘기려고 할 때 하부 승모근까지 힘이 들어갔어요. 천천히 10회에서 15회를 한 세트로 해서 좌우 각각 2세트에서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동작을 할 때 어깨가 아프다든지 목이 너무 뻐근하다든지 이렇게 올렸더니 너무 팔이 저리다 하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불편해지기 딱 전 단계까지만 해주세요. 나중에 좋아지면 천천히 범위나 강도를 늘리셔도 됩니다. 이 운동과 더불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잊지 말고 따라해 주세요. 팔을 120도에서 150도 정도 만세하듯이 들고 견갑골을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견갑골 삼각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거나 혹은 그대로 올라가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견갑골이 이렇게 모이는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견쇄관절 쪽이 하방회전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견갑거근이 많이 사용이 돼요. 견갑거근을 사용하니 견갑이 위로 올라오면서 쇄골 아래의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쪽에 견갑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으쓱하는 동작에서 견갑을 팔쪽 방향으로 올리면서 으쓱하는 겁니다. 이때 옆구리 쪽의 정거근과 위쪽의 상부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견갑을 밖으로 빠지는 거에만 집중해서 상부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쪽 겨드랑이 쪽으로 힘이 들어오고 상부승모근도 힘이 들어오는 거 보고 확인해 주세요. 앞에 서서 팔을 Y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양쪽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힘을 주어서 붙일 건데요. 이때 겨드랑이 쪽과 등 쪽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Y자에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조여줄 때 어깨를 최대한 내려준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들린 상태로 팔꿈치가 이렇게 모으게 되면 목에만 힘이 들어가지 정거근과 견갑골 안쪽에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리면서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굳이 힘을 줘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벽에다가 수건을 깔고 이렇게 팔꿈치를 90도로 벽에 붙여줍니다. 이때 팔꿈치가 어깨 높이보다 살짝 아래에 오게 해주세요. 대략적인 방식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쪽에 힘을 준 상태로 이렇게 올리면서 힘을 주고 힘을 주면서 내리시고 힘을 주면서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이쪽이 뻐근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등골 옆쪽, 정거근 쪽에 힘을 주면서 팔꿈치가 올라갈 때 어깨는 살짝 더 내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올려줄 때 어깨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정거근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한쪽 견갑이 너무 뜨거나 너무 바깥으로 나가거나 이거를 의식하면서 거의 움직임이 많지 않게 안정화시키면서 정거근 운동을 하려고 노력해주세요. 이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키다 보면 초반에 과연 이 느낌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운동을 전체 따라하기보다는 일단 한 가지 동작에 집중하면서 반복 운동을 하시고 조금 익숙해졌다 싶을 때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두 해보셨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체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운동이 어떤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깨가 너무 아프거나 팔이 저리거나 목이 아프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이 운동과 더불어서 평소 생활 습관과 자세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주 팔이 저리거나 견갑골이 쑤시는 분들은 잘못된 습관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만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잠을 잘 때 옆으로 뒤척이시거나 새우잠을 계속 주무시는 분들은 체중을 깔고 주무시기 때문에 어깨가 말리면서 신경이 압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등 쪽 근육은 늘어날 수 있죠. 또한 가방 같은 걸 한쪽으로 계속 들게 되면 어깨가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책상이 너무 낮게 되면 어깨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엎드려 누워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놀라셨죠? 엎드려 있는 동작이 체중을 지금 팔꿈치를 통해 견갑골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견갑이 뒤로 밀리니까 쑤시고 계속 힘을 주게 되죠. 잘못된 자극을 계속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견갑골이 아프다 보면 계속해서 경추를 움직이고 견갑을 뒤로 뽑고 움직임을 주게 되는데 결국에 이 자극들이 더욱더 통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쑤실 때 최대한 빼고 늘리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시원하다는 거 매우 잘 압니다. 하지만 시원함이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원함을 찾으려고 움직여요. 그 당시에 시원하고 통증이 줄었다 라고 생각하는 건 호전됐다라기보다는 통증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범위가 넓어지고 견갑골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교정치료도 받았고 자세를 잘 유지하는데도 잠깐 괜찮다가 아파지고 반복한다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 불편하다면 불편하기 전후로 내가 뭘 했지 항상 체크해 보세요. 일기로 적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 방법과 잘못된 습관들이나 자세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 증상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